예, 반갑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가비전 공약 발표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럼 뭐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무슨 국가비전까지 얘기하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에 대한 판단 기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의 크고 작은 공약들도 뭐 저희들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크게 전환과 위기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항상 해왔습니다. 전환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전환기를 겪고 있냐. 기후변화, 기후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술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 전환, 에너지 전환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디지털 전환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이제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계라는 하나의 또 새로운 세계가 등장을 했고 또 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기술 전환은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술 전환은 그 양상이 완전 또 다릅니다.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자시대를 뛰어넘어서 양자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주라는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측면에서 기술 전환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기술 전환은 AI 시대, 양자 시대, 우주 시대 이렇게 네 가지 큰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다. 기후, 에너지, 디지털, 기술. 근데 이런 큰 네 가지의 전환에다가 대한민국이 또 처해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한 5가지로 늘상 생각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구 위기입니다. 인구가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장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과 경제 위기입니다. 현재 당면한 위기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소멸의 위기입니다. 5번째로 평화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위기, 4가지 전환과 5가지 위기 속에서 그러면 22대 국회가 일해야 할 4년의 기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00명의 국회의원의 한 명이지만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쌓아왔던 의정활동의 경험과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륜을 가지고 제가 어느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큰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출마하게 된 동기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지난 8년간 교육과 과학기술 쪽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대 전환과 5대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저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저기 있습니다만 광역경제권 시대 개막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광역경제권 시대를 제안하는 겁니다. 왜 광역경제권이냐? 이건 이미 오래전에 화두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단이라는 것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라는 뭐 적게는 한 40만 명, 50만 명, 많게는 한 200만 명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한 500만 명 정도의 광역 경제권이 구축이 되었을 때
하나의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저렇게 광역경제권, 대여섯 개의 광역경제권이 함께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광역경제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게 광역경제권 구상이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광역경제특별법 그리고 대전특별자치시법, 이 두 가지를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그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광역경제권 하니까 서울을 막 광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김포를 편입한다든지 막 서울을 키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상은, 그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지역 소멸의 위기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광역경제권 구상은 충청권 신수도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경제특별법, 대전특별자치시법이란 이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 인프라, 각기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섞어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데 매진하겠다. 이렇게 해야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다음으로 지금 우리 이제 성장의 위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장의 위기에 있는데 성장의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전략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삭감하고 온갖 민생 토론이라는 빌미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장밋빛 허황된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막 수백조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건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술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늦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 과학기술기본법에 5% 법제화라는 공약을 하자. 이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그 정도 수준에 갔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편성했던 31조의 R&D 예산은 4.7% 정도 되는 정도의 재정에서 그 R&D 예산 비중이 그 정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순증했으면 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도 5%입니다. 그러니까 5%가 허황된 수치가 아니다. 두 번째로, 이 과학기술의 성과라는 것은 과학기술 그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들거나 성장을 그것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성과를 실증하고 그 실증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실증센터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대전을 글로벌 실증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아까 설명드린 대전특별자치시법에는 대전을 실증특례시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실증지원센터는 대전에서 만들어진 연구개발의 성과를 창업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하는 데서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실증을 통해서 대전이라는 실증도시에서 만들어진 이 실증의 사례가 대한민국 전체에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일종의 대전이 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건 핵심적인 것이 실증지원센터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대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4년 전부터 그 대전과 유성을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공약한 바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노력을 4년간 해왔었고요. 앞으로 4년도 그 노력을 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AI 실증도시, 데이터 안심도시라는 개념입니다.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소, 기술적 요소는 AI, 인공지능이고, AI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안심도시, AI 실증도시, 데이터 안심도시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구 위기와 또 마찬가지로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혁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구가 25만 명 미만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능 한 50만 명, 55만 명 정도 봐요. 그리고 대학 입학 정원도 한 50만 명 남짓이 돼요. 근데 몇 년 지나면 이게 반토막이 딱 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국립대학 특별법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대, 한밭대 같은 좋은 국립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립대 지원을 좀 늘림으로 해서 그 대학들이 지역에서 튼튼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국립대학 특별법. 두 번째로 사립대학 전환지원법입니다. 조금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건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안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학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한다라는 그런 저항들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사립학교 설립자나 운영자가 실제로 벚꽃 피는 순서부터 대학이 망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이 점점 좀비 대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학생들 또 지역사회에 좋지 않습니다. 서남대 사례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립대, 국립대 같은 경우는 국가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 재산 자체가 다 국가 거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사립대학은 그 대학을 산업단지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무슨 택지 같은 도시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이 전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의 운신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이 그 지역사회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전환으로 작용되게 될 것이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사립대학 전환지원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기본법 개정입니다. 우리나라 그 교육법제는 교육기본법이 있고 학교 급에 따라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다음에 평생학습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기본법의 기본 이념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약간 근대 교육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 이상은 업데이트가 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이 자꾸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하니까 자꾸 이 법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제에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교육기본법을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모두 다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법제에는 학교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돼 있지 않아요. 학교라는 것이 뭐냐. 그럼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이 충돌되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를 가지고 충돌이 생기고 그러니까 학교장과 교사들은 학교를 개방하는 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기본법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정의, 배우는 사람의 역할,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그 기술 전환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인가요? 예. 그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그 21대 국회에서 만들어냈던 것이 기후변화 대응기술 촉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 그 법의 내용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기 대전에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소가
그 일종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센터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예를 들면 뭐 감축, 적응, 뭐 대체, 전환, 뭐 이런 것이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들인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를 대전에서 실증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유성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재 친화도시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목재 친화도시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성구와 대전시의 전략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구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일하는 양태, 또 AI 확산에 따라서 일하는 양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4.5일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요즘 제가 많이 부쩍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요. 기술과 문명, 경제,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서 꼭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고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돌보고 인프라를 돌보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가가 정말로 국가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람들의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삶의 조건들, 도시 인프라 뿐만 아니라 건강, 근데 이 건강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해서 저는 마음 돌봄이라는 것이 22대 국회에 좀 중요한 화두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기술과 문명 발전과 마음의 발전 높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대전교도소 이전, 동서대로, 또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첨단 K센서 특화단지, 죽동 2지구,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제2연구단지 이런 쭉 국가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대전교도소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부지가 결정되고 방동 쪽으로 결정이 되고 2021년에 법무부, 대전시, LH 3자 간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진행이 됐어요. 대전시는 그에 따라서 그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조금 이게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예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그게 너무 좀 지연이 돼서 그래서 제가 예타 면제 법안을 낸 겁니다. 지금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그 교정 시설이니까 무조건 예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으로 하면 예타가 면제가 되지만 공기업이 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가 안 돼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해석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기재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내서 교정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그 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서 얘기했고 또 이장우 시장도 얘기했고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윤소식 후보 예타 면제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합시다. 처리하면 그에 따라서 예타 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국무회의 의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21대 국회 내에 총선 끝나고 바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해서 법안 처리하는 본회의를 한 2번 정도 열게 되거든요. 그때 처리하자. 그럼 21대 국회 법을 처리하면 상반기 중에 빨리 진행을 하면 예타 면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예타 통과된 것과 시간상으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장우 대전시장,
윤소식 후보에게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21대 국회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저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산업단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은 그 대전시가 절차를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서대로와 이제 현충원 IC 문제가 있는데 현충원 IC는 대전시가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쪽에다가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였어요. 그렇다 치고 동서대로 문제는 지금 대전시는 세 구간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모건대에서 호남고속도로 넘기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해서 하면 예타도 면제받을 수 있고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서대로를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하자. 그렇게 또 제안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